오늘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신장의 농축 기능과 한약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내 안의 바다라는 내부 환경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단백질 분해 시 발생하는 유독성의 질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인데, 육상동물은 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을 사용해서 배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줌을 농축해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농축 기전이 정에도 적용됩니다. 혈액에서 혈구를 빼면 혈장이 되는데,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음액이라고 봅니다. 음액과 정의 관계는 마치 꿀과 로열 젤리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애벌레 상태에서 일벌은 3일 동안만 로열 젤리를 먹고 그 다음부터는 꿀 등을 먹고 자라는 데 비해서 여왕벌은 계속 로열 젤리를 먹고 자랍니다. 꿀은 벌이 외부에서 채취해 온 것인데 비해서 로열 젤리는 꿀뿐 아니라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벌들이 분비한 것입니다. 로열 젤리는 성장 호르몬 같은 작용을 해서 애벌레 때 여왕벌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꿀을 먹고 자란 일벌의 수명이 고작 3에서 6주인데 비해서 평생 동안 로얄 젤리를 먹는 여왕벌의 수명은 2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거나 하지는 않지만 정이 하는 기능과 역할은 로얄 젤리와 대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의 의지, 본성, 본용은 젖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물질들의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기적으로 극성을 띤 용매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당의 결합, 글리세롤과 지방산의 결합, 펩타이드의 결합에 작용해서 모두 끊어놓을 수 있는데, 이를 하이드롤라이시스,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농축이란 본질적으로 가수분해의 역과정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이 빠지면서 축합, 압축되는 것입니다. 회전 증발 농축기, 로터리 이베포레이터는 플라스크 안에 시료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열을 가해서 증발하는 과정에서 용매는 날려보내고 시료의 성분들만 모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농축된 것이 정의 개념인 것이고, 인체에서 정을 만드는 대표적인 처방인 육미지왕탕의 기전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미지왕탕의 6개의 약재 중 숙지왕, 산수유, 산약은 모두 보험약인데, 특히 핵심 약재인 숙지왕은 미리 구중구포라는 전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9번 쪘다가 9번 말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철이 가열과 담금질의 반복을 통해 단단하게 재련되듯이 숙지왕의 성분들이 더 농축되게 됩니다. 산약에는 녹말 성분이 많아서 탕수육의 소스와 같이 걸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보의 재료들이 음액을 보충하는 한편 3, 4의 재료들 중 복령 택산은 물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단피는 이 과정에서 지나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미지왕탕은 원래 소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팔미지왕탕에서 부자 6개라는 열을 발생시키는 약들을 뺀 약인데, 소아는 시료를 담을 플라스크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열이 과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열을 가하지 않고 정을 농축하는 보다 안전한 방식을 택한 것이 육미지왕탕인 것입니다. 동무 이질마 선생의 형방지왕탕은 육미지왕탕의 변방인데, 동결건조 방식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는 시료를 얼린 상태에서 물을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진공을 걸어주면 물이 더 빨리 제거될 수 있는데, 형방지왕탕은 정확히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방지왕탕에서는 육미지왕탕의 3보에 해당하는 약 중 산약이 없는데, 이것은 걸쭉한 정이 아니라 맑은 정을 만들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돼지국밥도 묵직하고 걸쭉한 국물을 가진 것이 있는 반면,
맑은 국물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육미지황탕이 걸쭉한 국물을 가졌다면 형방주황탕은 맑은 국물을 가진 것입니다. 3, 4에서는 목단피가 제거되고 이뇨와 열을 내리는 작용을 가진 차전자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활, 독활, 형계, 방풍이라는 발산약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 약들은 기존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는 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음압을 걸어서 수분을 제거하는 동결 건조 방식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보약 중 하나인 경옥고는 앞서 살펴본 약들과 약간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와 옥자는 둘 다 옥의 의미이고 경옥고란 이름은 황제가 곤륜산에서 나오는 꿀 같은 옥액을 먹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로열 젤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가 정을 농축하는 것을 돕는다기보다는 아예 인체 외부에서 로열 젤리를 만들어서 넣어주겠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온 경옥고의 효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정과 수를 불려준다는 것입니다. 정이 바로 로열 젤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옥고는 생지황, 백봉령, 인삼꿀을 3일 동안 달인 후에 하루 식혔다가 또 하루를 달여서 만들어지는데 생지황은 3일 동안 달이는 과정에서 숙지황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백봉령은 인체 내에서 물을 순환계로 흡수함으로써 국소적으로는 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두 약재는 육미지황탕과 형방주황탕의 핵심 약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축의 기전은 육미, 형방주황탕, 경옥고 세 약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삼은 기를 압축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는 대부분의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나이가 들수록 인삼은 그 몸이 더 커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꿀이 들어갑니다. 일벌들이 꿀을 베이스로 로열 젤리를 만들어내듯이 경옥고의 조합은 꿀과 육미주황탕의 핵심 약재들을 가지고 정 자체를 외부에서 합성해내어서 인체에 넣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알수록 어떤 경우에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어떤 약이든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약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병증이나 체질 등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